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많이 힘들어하시는 문제죠. 바로 불면증인데요.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이 불면증, 특히 호르몬 변화와 관련된 경우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또 복령이라는 약초를 이용한 자연적인 해결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겪는 문제더라고요. 맞아요. 자료 보니까요. 50대 여성분들의 거의 40% 정도가 불면증이 있다고 해요. 남성분들보다 1.5배나 높다고 하니까 정말 흔한 거죠. 1.5배요? 와, 상당히 높네요. 네, 주로 이제 폐경기를 거치면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같은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그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호르몬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군요. 그쵸. 물론 뭐 스트레스나 만성 피로 같은 다른 요인들도 무시할 순 없고요. 근데 이게 그냥 잠 좀 못 자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중력 떨어지고 감정 조절도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면역력까지 약해진다고 하니까요. 네, 맞습니다. 정말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잠을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에서 좀 희망적인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복령이라는 약초예요. 이게 포리아 코코스라고도 하는데 전통적으로 신경 안정이나 숙면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아, 복령이요. 저도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도움을 준다는 걸까요? 네, 복령은 한의학에서는 정말 오래전부터 써온 약재인데요. 아, 주요 효능을 보면 뇌가 너무 흥분하는 걸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요. 신경 안정 효과가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은 멜라토닌을 직접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스스로 멜라토닌을 잘 만들도록 간접적으로 돕는다는 거예요. 오, 그게 좀 다르네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유도한다. 맞아요. 그래서 수면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냥 졸리게 만드는 거랑은 좀 다른 접근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뭐랄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에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자료를 보면 소화가 잘 안 돼서 잠 못 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항염증 효과나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화 불량에도요? 의외네요. 네, 그리고 카페인이 당연히 없고요. 또 비교적 장기간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죠. 한의학에서는 이걸 심포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마음을 좀 편안하게 다스려주는 약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안이나 초조함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께 특히 좋다고 평가받습니다. 심포제, 마음을 다스린다. 표현이 참 좋네요. 그럼 이 좋은 복령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좀 써볼 수 있을까요? 자료에 복령 숙면차 만드는 법도 있던데요? 아, 네. 그거 집에서 해보기 아주 괜찮더라고요. 레시피를 보니까 건조된 복령 한 10g에서 15g 정도? 네. 거기에 씨를 뺀 대추 한 서너 알에서 다섯 알 정도 넣고요. 감초도 두세 쪽 넣으면 좋은데 이건 뭐 선택 사항이고요. 감초는 꼭 안 넣어도 되는군요. 네. 이걸 다 물 한 600ml 정도에 넣고 재료들을 한번 헹궈서요. 중간 불에서 한 25분에서 35분 정도 뭉근하게 끓이는 거죠. 끓인 다음에는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체에 걸러서요. 잠자기 한두 시간 전쯤에 따뜻하게 마시면 좋다고 해요. 뭐 취향에 따라 꿀을 약간 넣어도 괜찮고요. 아, 생각보다 되게 간단한데요. 대추랑 감초도 같이 넣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대추는 원래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감초는 이제 맛을 좀 부드럽게 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감초는 아주 조금만 넣거나 빼는 게 좋다고 하네요. 아, 네. 그건 주의해야겠네요. 근데 이렇게 차만 마시는 걸로 다 해결되진 않겠죠. 생활 습관 이야기도 중요하게 나오던데요. 당연하죠. 복용차는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요.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생활 습관 개선이 정말 중요해요. 자료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부분인데 제일 기본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이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오후 늦게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고 또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강한 빛 자극을 줄이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아, 블루라이트 차단 같은 거요? 그렇죠. 그리고 뭐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으로 몸이랑 마음 긴장 풀어주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복령의 신경 안정 효과와 같이 가면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거죠. 결국 몸을 좀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군요. 네, 맞아요. 과도한 흥분 상태를 줄여주는 거죠.
그럼 이 복령차는 어느 정도나 꾸준히 마셔야 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약초요법이다 보니까 뭐랄까 마법처럼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꾸준함이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보통 한 2주에서 4주 정도. 매일 꾸준히 드시면 수면 패턴이 좀 나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해요. 2주에서 4주요? 꾸준히 마시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근데 이건 치료약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몸의 균형을 찾아가는 걸 돕는 보조요법이니까요. 그리고 특히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드시기 전에 꼭 전문가랑 상담을 해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그 점은 꼭 유의해야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50대 여성분들의 불면증은 호르몬 변화 같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생기는데 이 복령이라는 약초로 만든 차가 그 어려움을 좀 덜어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맞아요.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실천할 때 효과가 더 좋다는 점도 기억해야 하고요. 그렇죠. 반승이 잠만 재우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 꾸준한 실천 자체가 우리 몸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오늘 밤 잠 못 이루시는 분이 계시다면 따뜻한 복령차 한 잔으로 편안한 잠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네, 좋은 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숙면을 되찾는 것이 단순히 잘 잤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의 활기찬 하루, 그리고 어쩌면 삶 전체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